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일 CPI 서프라이즈로 드라마틱한 장세를 연출을 했어요. CPI 발표 후에 나스닥 100 선물 지수를 보시면은 완전히 수직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때 4%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공은 파월하게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상보다 낮게 나온 CPI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자,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CPI 결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0.2%포인트 낮게 나왔고요. YOY, 전년 동월 대비로도 비교를 해봐도 0.2%포인트 낮게 나온 7.1%로 나왔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라고 볼 수 있죠. 역시나 각각 0.1%포인트씩 낮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파란색이 하락을 의미하는데 이 하락을 의미하는 파란색이 이렇게 반가워 처음입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제가 이 시장 브리핑을 하면서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CPI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 아닌가라고 약간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PPI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CPI에 2-3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1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든지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한 2-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즉 생산자들의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은 생산자는 분명히 이 소비자한테 그 비용 증가분을 전가를 시킬 것입니다. 그 전가시키는 시차가 한 2-3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PPI 피크를 쳤던 시점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이 PPI가 본격적으로 빠졌냐면은 바로 7월, 8월입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지난달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말해서는 10월 CPI겠죠. 11월에 발표된 10월 CPI가 확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PPI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대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즉 PPI가 CPI에 3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역시나 CPI 역시 지난 10월부터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PPI 같은 경우에는 8월에도 확실히 좀 둔화폭이 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은 CPI가 이번 11월 달에도 확실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었는데 따라서 예측치 7.3%보다 다소 좀 낮게 나오는, 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PI 세부 항목 한번 살펴보면요.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조업 경기, 미국 관점에서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근데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면서 뭐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레스토랑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쪽 경기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역시 높게 나왔고요. 에너지 가격은 이번 달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품 쪽에서요, 상당히 이 둔화되는 흐름이 전달에 이어서 역시나 11월 달에도 나타났습니다. 상품 쪽에서 둔화된 품목이 대표적으로 중고차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에도 많이 좀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도 2.9%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상품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0.6%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거 8월부터 10월 수치에 비교해서는 약간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데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차 영향 때문에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의미 있게 하락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내년 정도는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품목 같은 경우에는 0.1% 전월 대비 상승을 해서 8월에서 한 10월 달보다는 확실히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인데 메디컬 케어 비용 이게 10월 달에도 좀 둔화가 됐는데 11월 역시 0.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 운송 서비스도 0.1% 정도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부동산 렌트비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있고요. 두 번째,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CPI의 7.4%,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CPI의 24%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따라 오를 것이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집주인이 집세를 내려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내린다면은 세입자가 내는 집세 역시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이 세입자가 내는 집세에 약간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품목이 0.6% 전월 대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수치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희망을 줬는데 자, 다시금 0.7%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세입자가 내는 집세 역시 0.8%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렌트비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던져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외박비, 숙박비라고 하죠. 이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이 0.6% 정도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YOY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인플레와 코어 인플레 추이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연준이 기준금리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이겠죠. CPI가 발표되자마자 CME 그룹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컨센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요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내년 2월 바로 그 다음 FOMC죠.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25bp를 올리느냐 빅스텝 50bp를 올리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 확률이 35%, 빅 스텝 확률이 51%였습니다. 근데 바로 CPI가 발표되자마자 베이비 스텝 확률이 거의 60%에 다다랐고요. 반면에 빅 스텝 확률은 36%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5월 정도 되면은 5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거의 한 상단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하루 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종금리 상단이 4.75에서 5%가 31%의 확률, 그 다음에 5%에서 5.25% 확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게 40%였고 5.25에서 5.5 확률 같은 경우에도 18%였습니다. 자, 하지만 CPI가 발표되고 나서는 4.75에서 5% 확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5.25% 확률이 40%에서 26%도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CPI 발표 후 국채 금리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년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하락을 했죠. 한때 4.2%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시장이 다소 상승폭을 반납한 것처럼 국채 금리 역시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4.2%대로 마감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3.4%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103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만간 100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수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FOMC 파월의 입으로 던져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각 기준 목요일날 새벽 4시에 바로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전 FOMC 기준 점도표가 나와 있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 상단이 4.4%, 그리고 내년 이게 이제 최종 금리라고 볼 수 있죠. 4.6%인데 이게 앞서서 본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한 것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 확률이 현재 40% 정도, 5%에서 5.25% 확률이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4.75에서 5% 사이로 중립금리가 나온다. 최종금리 상단이.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시장이 환호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그게 아니라 5%에서 5.25%, 심지어 5.25%가 넘는다. 이 중립금리 상단이. 자, 그렇다면은 단기간에 또 한 번의 충격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이죠.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시 반입니다. 아마 한 5시 조금 지나서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히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자, 다음 FOMC 때 과연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빅 스텝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파월이 예, 아니요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 베이비 스텝 가능성보다 빅 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속도 조절을 하긴 하되 너무 빠르게 속도 조절을 하면은 또다시 물가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자, 반면에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물가가 완벽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경기 역시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금리 수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점도표상에서 찍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월 역시 좀 명확하게 동의하는 스탠스를 빚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또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점도표까지만 우리가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하지만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전 FOMC 같은 경우에도 항상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고 중립금리 상단은 점도표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 이후에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금리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발언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또 한 번 긍정 회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월이 FOMC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확신을 하고 베팅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너무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파월의 발언 전에 막 달린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파월이 좀 금리 인상 끝자락에 대한 힌트를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던져주고 최종금리 상단 같은 경우에도 점도표 상에서 5%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한 5% 이하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타 랠리의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